이쪽 커피든 솔직히 건강상 좀 드시면 콩이 비니 썩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벌레 먹은 거, 뭐 곰팡이 핀 거 이것도 들어갈 수 있는 빈들을 수입해서 강하게 볶는 거라.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직접 보내요. 배를 통해서. 그럼 벌써 여기 들어오는데 2달이나 걸려요. 그러면 저희는 싱싱한 로스팅한 커피가 아닙니다. 소고기가 좋으면 연하게 볶잖아요. 그럼 스타벅스 커피도 사실 이러한 저가 커피들의 원두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엄청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컴포즈 커피나 이런 메가 커피를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마시게 한다면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탈입니다. 예선 탈락. 아마 네. 예탈 정도가 아니라 드시고. 다양한 가격대의 커피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가 정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죠. 자, 니네 커피 가격이 다양한 건 알겠어. 그럼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실제 원가는 그 가격에 대비해서 얼마나 합리적일지, 그리고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대표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로 커피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과 원가를 살펴보면 꽤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원가는 대략 500원에서 1000원 사이입니다. 이는 브랜드와 원두의 품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원두 비용입니다. 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는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 비용이 약 500원 정도입니다. 반면 대량 구매를 통해 원가를 낮춘 저가 커피의 체인인 경우 이 비용이 200원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과 전기 비용이 있습니다. 이는 한 잔당 약 50원에서 100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일회용 컵, 빨대, 냅킨 등의 소모품 비용이 100원에서 200원 정도 추가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재료비만 놓고 보면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최저 350원에서 최고 800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원가가 실제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커피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와 임대료입니다. 보통 매출의 30에서 40%가 인건비로 15에서 20%가 임대료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마케팅 비용, 관리비 등이 추가되죠. 예를 들어 4,500원짜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경우 순수 재료비는 800원 정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700원은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 비용, 그리고 기업의 이윤 등이 구성으로 되죠. 반면 1,500원짜리 백다방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재료비가 400원일 정도일 때 나머지 1,100원이 다른 비용과 이윤으로 배분됩니다. 이처럼 커피 한 잔의 가격은 단순히 원재료 비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 매장 위치, 서비스 품질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곧 각 브랜드들이 어떤 전략으로 비용을 관리하고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게 맛있다 안 맛있다, 뭐 플레이버가 좋다 안 좋다, 스윗니스가 좋다 안 좋다에 보다 먼저 이 커피가 깨끗하고 안전하느냐, 선명하게 맛이 느껴지냐를 먼저 보기도 합니다. 컴포즈 커피는 균형 잡힌 깔끔한 맛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방문율이 다른 브랜드보다 15% 정도 높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컴포즈 커피는 이 직접적으로 이런 가치들이 증명받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바로 이 컴포즈 커피의 지분 매각 소식입니다. 네, 컴포즈 커피의 4,700억 매각. 사실 컴포즈 커피가 매각을 시도한 지는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2022년 컴포즈 커피는 매장수 2,005점을 돌파하면서 당시 가맹점당 1억 정도 수준에서 전체 가치 2천억 원 수준에서 매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이후 컴포즈 커피는 2023년 말에 BTS의 멤버인 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렸고요. 졸리비와 매각 협상 중이던 올해 6월 가맹점 수를 2,600개를 넘겼습니다. 3,000개 이상인 이디야 커피 그리고 메가 커피에 이어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가맹점 숫자였습니다. 자, 2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컴포즈 커피의 매출은 880억, 영업이익은 360억이 나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달하는데요. 자, 그럼 이 매출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쪼개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두 등 가맹점에 납품하는 상품의 매출이 410억, 그리고 신규 출점하는 가맹점, 인테리어 등 공사 매출이 380억, 기타 매달 수입하는 가맹비 수익이 96억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부문 중에 어디가 가장 마진이 좋을까요? 바로 원두 상품 매출입니다. 이 컴포즈 커피의 상품 매출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는 고작 35억밖에 되지 않는데요. 22년도 2천억 수준에서 매각을 진행하던 것을 24년 4,700억의 매각을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 4,700억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대단한 금액이냐면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드린 교촌치킨의 시가총액이 2,500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시가가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대략 4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자, 근데 컴포즈 커피는 이 커피 브랜드 단일 브랜드로서 4,700억의 매각을 받아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경이로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심지어 같은 저가 커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메가커피의 전 대표님이 만약에 이 사실을 지금 아신다면은 정말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 메가커피는요, 3년 전인 2021년도에 1,400억 원의 매각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사실 21년도 기준으로는 컴포즈 커피나 메가커피나 재무제표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가맹점 숫자도 비슷했고요. 하지만 3년 만에 3배가 늘어난 매각가액을 받은 컴포즈 커피의 대표님을 보면서 메가커피의 전 엑싯을 이미 완료하신 하영훈 전 대표님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커피 시장의 가장 맏형이죠.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비상장 회사지만 우리가 이 스타벅스의 시가총액, 즉 전체 기업 가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래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최초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지분을 50%씩 신세계와 스타벅스 미국이 공동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2021년도에 신세계가 다른 싱가포르의 투자자와 손잡고 전액 100% 지분을 인수해 왔습니다. 이때 인수된 지분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지분 가치는 대략 약 2조 6천억 원으로 평가된 가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카페베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달라지겠죠. 카페베네는 내리막길을 걷다 못해 2018년도에는 기업 회생까지 신청을 해서 기업 회생도 종료가 되었는데요. 법적 회생 절차를 밟고도 재기에 실패하였습니다. 자, 이 카페베네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카페베네는 관계기업 투자라고 해서 재무제표 주석 항목에 나와 있는 항목입니다. 카페베네가 중국에 진출한 거, 그리고 홍콩에 홀딩스를 차려서 전부 취득을 했던 금액이 대략 100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가액 100억과 손상된 금액 100억이 전부 다 장부에서 영원으로 처리될 만큼 해외에 100억 정도의 현금을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카페베네의 연결 재무상태표 상에 카페베네가 23년도 말에 들고 있었던 현금은 불과 1,200만 원에 불과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남아 계신 카페베네 가맹점주분들의 정말 마음이 그리고 가슴을 매일매일 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한국 스타벅스에 대한 평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 이 스타벅스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맥도날드처럼 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가맹점을, 직영점을 늘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견 해외 기업들이 그렇듯 이 스타벅스도 전체 매장을 전부 다 100% 임차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주들 사이에서는요, 이 스타벅스를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활발한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스타벅스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차료로 1년에 3천억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타벅스의 임대료 지급 방식은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액 방식과 그리고 정률 방식, 즉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임차료로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대부분은 근데 2번째 방식인 정률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월 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인 10%에서 13% 사이를 임대인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벅스의 임대차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계약 기간이 최소 5년에서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이 있는데 스타벅스를 임차인으로 맞이한 상태에서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서 굉장히 높은 밸류를 평가받은 걸로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봤었거든요. 해마다 거의 매출액의 5%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스타벅스의 올해 매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임차료와 로열티가 증가한다는 것은 스타벅스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영업이익률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에 비해서도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